자, 필수예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1이 2x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함수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함수 fx가 증가하도록. 자,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f'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크면 0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한다. 함수가 증가한다면 f'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도록이니까 이걸 듣고 뭐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f'x가 0보다 같거나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f'x가 0보다 크면 그땐 증가한다. 근데 증가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 f'x가 0보다 같거나 크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0이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제 0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 안 되겠지만 지속되는 구간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함수에는 존재하지 않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f'x를 한번 구해 보실게요. f'x를 구해 보시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해야 되겠죠? 2x 더하기 2a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1 이 묶이면서 2x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x제곱에서 2a 더하기 2x 더하기 2a 더하기 11 이런 녀석이 나오고 얘가 2x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얘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죠. 알겠죠? 얘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인데 그러면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얘만 0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얘만 0 이상이면 되고 얘가 0인 적이 있으면 돼야 안 돼? 0인 적이 있어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잠깐 0이면 어때? 여전히 기울기 직추이는 증가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0이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모든 걸 요약하면 x제곱 더하기 2에다 a 플러스 1x를 묶었을 때 여기다 2a 더하기 11인데 이 2차 함수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몇 학년 때 배운 걸로 바뀌어버렸니? 갑자기 중3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2차 함수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별식을 다루나는 특수한 값을 구했더니 여기가 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있어도 된다. 알겠죠? 잠깐 근이 하나 정도는 중근까지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정확한 개념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하면 2a는 지워줬고 더하기 1에서 11 뺐으니까 빼기 12 0 이하였으면 좋겠다. 알겠죠? 근데 뭐예요? 자연수래니까 a는 3이 최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수는 a가 3이 최대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갑니까? 지난 시간 오바에서 하나 뭐 알려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참습니다. 이번 잠깐만 참습니다. 꼭 알려드릴게요. 다음 커리큘럼에 알려드릴게요. 강의할 때 제일 힘든 게 그 쉬운 거 알려줄 때 그 다음 커리큘럼 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 학생이잖아. 그럼 해주고 싶고 또 어떤 애가 있냐면 또 수업 듣다 보면 지루한 애가 있어요. 당연히. 균질한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잘한 친구는 지루한단 말입니다. 얘가 모를 만한 걸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100점짜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그런 애를 밟아대다가 알겠지? 얘가 모르는 거 해야 되겠다. 달리자. 이러다가 이제 나머지 우르르가 다 떨어지고 걔는 막 팬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리고 막 걔는 따라서 뭐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신났어요. 자기 혼자. 근데 생각해보면 나중에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렸구나. 내가 말렸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꼭 참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잘한 거예요. 전 참을게요. 필수예제 2번입니다. 그럼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강사 이런 게 되는 거죠.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2x sin x하고 2x 코사인 x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가하다가 추리가 바뀌면 되는 거죠. fx는 2x sin x 더하기 코사인 x니까. 일단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그대로 있고요. 이쪽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이 되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지워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2x는 뭐예요? 2x 2x 코사인 x가 되더라. f'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요거는 해놓을까? 미래를 위해서? 진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알아놓으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 이 x 코사인 x는 이거 적분하라고 나중에 엄청나게 시키거든. 이걸 적분하라고 나중에 엄청나게 시켜요. 부분 적분 같은 거 해서 하면 됩니다. 부분 적분은 2번 해갖고 나란히 하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놓자고.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자고?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알겠죠?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이건 그냥 아예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물론 부분 적분으로 푸는 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렇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됐고 뭘 물어봤었어요? 뭘 물어봤었어요? 얘가 극대가 됐다가 극소가 되는 걸 따지는 거니까 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따지면 되겠죠. 사실 선생님 극대가 극소가 되는지 따지려면 길게 0이 되는 순간에서 이계도 함수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교과서적 방법으로 따지면. 솔직히 이거 미분하려니까 짜증나는데? 알겠지? 솔직히 이거 미분하니까 짜증나잖아. 안 짜증남? 요것도 미분하면 여기도 미분해야 되고 여기도 미분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런 거보다 차라리 여기는 어떻게 돼? 항상 양수라고 고정돼 있으면 얘 부호 바뀔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럼 훨씬 더 쉽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 부호 바뀌는 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호 바뀌는 순간 0부터 2파이까지만 따지기로 했었으니까 얘는 언제 부호가 바뀌어? 2분의 파에서 한번 부호가 바뀌고 2분의 3파에서 부호가 바뀔 거 아닙니까? 2분의 파에서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플러스였으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극대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x가 2분의 파일 때 극대, x가 2분의 3파일 때 극소가 된다. 알겠죠? 뭐 이계도 함수를 따져도 되지만 굳이 이계도 함수까지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이계도 함수를 따진다고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이건 뭐 그렇게 안 해도 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1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사라졌고, 알겠죠? 2분의 파이 1이었으니까 2의 2분의 파이 이게 최극대가 되겠죠. 우리 색깔 가장 큰 값이 만들어지겠고 2의 2분의 3파이는 뭐예요? 2의 2분의 3파이 코사인은 0 됐고 사인은 뭐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x까지 마이너스 2의 2분의 3파이까지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너 뭐 잘못 풀었니? 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뭐 자주 나온 녀석들이니까 기억하자고요. 그 미적분은 그냥 진짜 많이 푸는 게 짱이에요. 수원 수투는 많이 푼다고 이렇게 막 점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이런 게 없거든. 수투는 그냥 익히면 끝이에요. 3차함수, 4차함수 익혔으면 더 이상 뭐 더 다양한 함수들을 다 경험해보고 이럴 게 없거든. 5차함수를 경험해본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안 나오니까 5차함수는. 근데 미적분 함수가 어때? 졸라게 다양해요. 진짜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면 많이 경험해본 만큼 양이 도움이 돼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나오게 생겼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 적분하면 이거라면서요. 그죠? 요거 간단히 그래프 확인해 볼까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방금 전에 하려다가 꾹 참은 것처럼 뭔가 커리큘럼상 뒷커리큘럼에 있는 걸 땡겨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y는 2의 sin x 더하기 코사인 x를 우리가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죠? sin x 그래프랑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냐면 sin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된다. 알겠죠? 4분의 파이를 더한 다음에 루트 2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죠? 실제 덧셈 정리 풀면 어떻게 돼요? 삼각함수 합성이라는 건데, 맞죠? 여기 풀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 되면서 지워지고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 되면서 지워지니까 저렇게 나오는 게 맞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의 그래프만 그렸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진폭이 더 커졌는데 어떻게 했다고? 4분의 파이만큼 당겨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당겨진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사인 그래프가 약간 옆으로 당겨진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x승이라는 진폭이 붙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알겠지? 이 x승이라는 진폭이 붙은 그래프가 이 fx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x승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죠. 이 x승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 x승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를 지날 거냐면 여기서 분명 0이 될 거고 여기서도 분명 0이 될 텐데 요 중간에 어딘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 진폭까지 내려와서 여기랑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는 순간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되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때 극대값이 그때는 만날 때고 그 옆에 극대값이 있을 텐데 그 극대값이 2분의 파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였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그래프 어떻게 될 거라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진폭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대충 예측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요 값이 극소값이고 여기서 극대값이 2분의 파이였다 이렇게 되나 보죠. 이렇게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프 그릴 필요 없었는데 왜 그린 거예요? 그냥 경험 삼아서. 알겠죠? sin x 코사인스는 이만큼 시프트 됐는데 EX 마이너스 EX가 있으니까 그 사이를 진폭으로 놓고 간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둘이 곱하라네요. 그러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2의 파이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게 2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예제 3번입니다. 2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 녀석이 극값을 가질 때 x = a에서 극값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네요. x = a에서 극값을 갖는다. 2부터 x까지. 로그 2의 t가 나와 있고요. 이 제곱. 일단 복잡합니다. 로그 2의 t가 나와 있고 로그 2의 t가 두 번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치환하고 싶게 생기긴 했어요. 5d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얘가 극값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이야? x = a에서 극값을 가진다. f'x의 부호를 구하면 f'x가 뭐죠? 로그 2의 x의 제곱에서 6의 로그 2의 x 더하기 5가 될 텐데 이거의 부호가 변한다. 알겠죠? 부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다? A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 부호는 어디서 바뀌는데요, 선생님? 치환해서 보니까 로그 2의 x에서 5를 빼시고요. 로그 2의 x에서 1을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x가 2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2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어 있으면 여기가 5여야 되겠네요. 알겠죠? 거기서만 부호가 바뀔 수 있으므로 따라서 a는 2의 5승인 32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부호가 바뀝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최근 수능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죠. 여기선 얘만 부호가 바뀌잖아요. 여기 함수가 여기 쪽은 지금 현재 2보다 커야 되니까 항상 양수인 케이스인데 이런 데다가 완전 제곱식이나 완전 4제곱식이나 완전 10제곱식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요? 항상 양수가 나오지. 일부러 양수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값을 가질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만 부호가 바뀌는 거겠지. 알겠죠? 여기서만 부호가 바뀌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 뭐 하나 곱해가지고 부호가 안 바뀌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여기서 항상 보시면 여기 뭐라고요? 2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지만 그렇게 대놓고 내면 너무 티나니까 여기다 제곱식 써준 다음에 여기 항상 양수니까 여기만 부호가 바뀌겠구나.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들이 뭐 그냥 일반 4점, 쉬운 4점짜리에서 20번 문제 이런 데서 출제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수예제 4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려봤던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y는 lnx를 x로 나눈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1일 때 0을 지나고 2일 때 2분의 1을 지나서 야트막하고 이렇게 내려간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y는 x분의 lnx 그래프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e에다 얹어볼게요. e에다 얹어볼게. 이렇게 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의 x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알겠죠? 요 그래프를 어디다 얹었다고? e에다 얹었다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 그래프도 여기서 문제에서 풀으라고 했지만 그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린다고? 수투에서는 이런 헛짓거리 안 해.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다른 짓을 막 하지 않아요. 경험을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풀면 좋으니까. 근데 미적 보는 얘들아 진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유리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겁니다. 절대 시험장에서 이 짓거리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시험장에 답만 내고 넘어가시는 거고 지금은 수업 듣는 중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럼 x의 x분의 1승 그래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보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얘가 어디로 가죠? 점점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점점 0으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1이 있습니다. 1이라는 선이 있어서
1이라는 선이 있어서 1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언제 제일 크겠어요? 2에다가 넣으면 큰 놈 넣을 때 커지는 겁니다. 지함수는 무슨 함수야? 그냥 무조건 증감수이기 때문에 큰 놈 넣으면 큰 놈 넣을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제일 커? 얘 제일 크지? 제일 클 때 뭐야? 2일 때 얼마였어요? 제일 클 때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얘기 안 했구나 내가 이 그래프를. 해줬니? x분의 lx 그래프? 안 그렸죠? 제가 제로 200이랑 헷갈렸습니다. 제로 200에서는 이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외워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시작할 때 커리큘럼을 섞으면 안 된다고.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x분의 lx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우세요. 어차피 제로 200 할 거잖아, 너네. 그치? 그러니까 미리 하자. 외우세요. 미안합니다. 외우세요. x분의 l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결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결과만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찍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2의 2분의 1 쓰게 되겠죠. 2의 2분의 1 쓰게 됩니다. 어디서? 2에서 2의 2분의 1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1일 때 뭐가 돼요? 1일 때 0이 되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요? 0이 1이 되죠. 0이 될 때 다시 뭐야? 2가 되는 거죠. 2. 더.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2에다 얹었다는 순간 아무리 음수값을 집어넣어도 2에다 얹은 순간 무조건 양수죠. 그러다 보니까 0을 향이 점점 가겠죠. 0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 갑자기 이게 왜 나와서 이게 결론이 뭐냐? 제가 제로 200이랑 제로 100을 헷갈리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월수, 금수 수업을 그걸 섞어놔서 그렇다니까. 너네가 100하고 200하고 200하고 100하고 둘 섞어놓으니까 100, 200, 200, 100, 100 이러다가 아주 지나니까 사람이 헷갈리지. 이게 뭐냐? 2일 때 최대가 된다. 그 이후 감소한다. 알겠지? 1일 때 최대가 되고 그 이후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비교해 볼까요? 2004에 2005승하고 2005에 2004승을 비교한다 쳐요. 이렇게는 못 풀죠. 너무 크니까. 그럼 역수로 취해요. 서로. 2004에 2004승분의 1하고 2005에 2005승분의 1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점점 뭐예요? 지금 보니까 점점 어때?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 중에 살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네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작겠니? 얘가 더 작겠죠. 이렇게 더 크겠죠. 더 큰 수를 넣었으니까 작을 거 아닙니까? 감소하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긴 되는데 여기선 그걸로 이용해서 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프 이건 암기해 놓으세요. 여러모로 쓸모가 많으니까. 기아로 런한 친구 하면 생겼죠? 들었니? 한 친구 아까 찾아와서 저 기아 하겠다 그러던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 뭐라고? 원래 기아였어? 너 기아에서 미적으로 런한 거야? 많다는 느낌은 안 들고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1원칙이고요. 절대적 제1원칙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유불리를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게 제1원칙이고 양은 기하가 적고 논술과의 시너지, 수투와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미적이 낮고 그렇습니다. 일장일단 있죠. 근데 일단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거는 런한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 방금. 그 친구의 최대 잘못한 점은 뭐겠어요? 바꾸는 건 괜찮아요. 근데 늦게 바꾼 게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바꾼 순간 그동안 쭉 했던 미적분 공부는 쓰레기통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쓰레기통에 가진 않지. 대학 가면 남아있죠.
얼마나? 자, 얼마나?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말씀드리는데 런을 할 거면 시작할 때 런을 하거나 무조건 최고라도 빨리 런을 하는 겁니다. 최악이 뭐예요? 최악이 6월 런입니다. 6월 런. 6모 치고 이건 좀 아닌 듯하고 런 이렇게 되면 거기 가서 또 다시 망합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갈까? 9월 상담 이런 상담. 자, 그런 상담이 참 정말 답 없는 상담입니다. 선생님, 저는 6월 달에 뭐 미적 선택해서 6등급 나오는 바람에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아를 런했는데요. 기아에서도 4등급인데 차라리 지금 미적이라 지금에 돌아가면 점수 나올까요? 뭐 이런 상담. 그럼 솔직히 진짜 여기 목 밑에까지 올라오는 말이 뭐겠어요? 내년 계획 잡고 크게 볼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걔가 그러겠죠. 근데도 제가 지금부터 하루 14시간씩 열심히 하면은 성적 올라서 1등급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근데 14시간씩 안 하니까 문제지. 알겠죠? 초월적 집중으로 14시간씩 해서 한 100이라면 얼마까지 올라갈까? 여러분, 생노베.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다녔어요. 알겠죠? 중학교 수학은 안다. 닮은 문제도 풀고 그래봤는데 포기하고 그러다가 수학을 나왔다. 아팠어, 애가. 예를 들면 아파가지고 그랬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생노베에서 시작을 했어. 딱.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야? 1년 동안 수학 개빡세게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만약에 걔가 진짜 열몇 시간씩 집중해서 제대로 빡빡빡 공부를 하면 저는 충분히 1등급이나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제대로 하면요. 일단 한 달 동안 고등수학 교과서랑 센을 봐야겠죠. 알겠죠? 원래 한 달이 안 걸리고 1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독하게 하면 다 합니다. 개념 듣고 문제 풀고 틀린 거 확인하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고 한 달이면 다 합니다. 그럼 이제 1월 달 끝났으니까 이제 2월 달 됐잖아. 2월 달에는 이제 수학 1 그 짓을 하고 3월 달에는 수학 2 그 짓을 하고 4월 달하고 5월 달에 미적분 2 그 짓을 합니다. 왜냐면 미적분은 두 개 합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4개월 걸립니다. 사실은 그쯤 되면 미적하는 것보다 기하면 한 달 줄일 수 있죠.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시너지고 뭐고 간에 일단 빨리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 3, 4 하면 됐잖아. 그럼 이제 4월 달까지 끝났고 이제 5월 달 됐죠. 5월 달부터는 이제 기출을 파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가 센을 제대로 하고 교과서를 제대로 떼었으면 기출을 팔 때 조금의 수업 정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걸 대충 했으면 기출 풀다가 계속 5등급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이. 그게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일단 뭐 수업을 들으려니 그런 수업을 해주는 애들이 없고. 그렇잖아. 1월달에 고등수학 총정리, 그 교과서와 센 수학을 한 달 만에 끝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업을 학원 다닐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안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올라가려면 하이 실링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1년 후에 예를 들면 뭐 너만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만큼은 못하죠. 저는 일단 유전자가 다르고 아니 수학밖에 못해 잘하는 게 없어. 수학은 너보다 잘하겠지. 그러니까 수학 선생이겠지.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10몇 년을 했는데 안 그래? 10몇 년을 아무리 강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몇 년 수학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애지간한 100점짜리는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지금 수능 수학 쳐서 40분 만점 나오면 40분 컷하고 100점 나오면 전국 랭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실력으로 전국 랭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랭커 선생 포함 현존 인간 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존 인간 중에. 그러니까 이거 자신 있는 사람 없을걸? 예를 들면 올해 당장 2022 수능 친다. 근데 남들은 100분 딱 시험 치는데 40분에 OMR 카드 내고 나오기. 알겠죠? 그리고 성적표 100점 나온지 인증 때리기.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몇 명 없을걸? 알겠죠? 그리고 나보러 하라고 하면 존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인생 걸고 과연 해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자신 없는데 이런 거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봤거든. 작년에 이건 못 해보고 미니를 해봤거든. 미니 21번부터 30번까지 20분. 근데 30번 계산 실수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때리면 이거 20분 안 걸리거든요. 이게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도 여기도 분명히 15번도 있고 계산 실수할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때려야 된다고. 그럼 40분에 하려면 100점 맞을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풀긴 풀 것 같아요. 풀긴 풀 것 같은데 100점 맞을 보장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나왔더니 뭐 2등급 이러면 어떡해. 그럼 이제 또 개망신. 하나 틀려, 두 개 틀려도 좀 개망신. 그래서 40분 딱 던지고 나올 자신이 없는데 50분이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50분이면 꽤 있을 것 같아요. 50분이면 100명 이상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 대학 교수들 등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대학 교수는 안 돼요. 이 수능 전문가랑 대학 교수랑 달라. 진짜요. 일단 교수님이 되는 순간 머리가 느리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돌아가는 대신 느리게 돌아가. 실제 그렇다니까. 왜 그 말 같은 거 봐봐. 말 같은 거.
그 고3들이랑 그 20살짜리 애들이 말하면 어때? 졸라 빠르죠. 뭐 킹 맞죠? 어쩌고 저쩌고 열 맞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빨리빨리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막 말하잖아. 근데 50대 교수님한테 말씀드려봐.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셔도 자네 방금 뭐라고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톤이 완전 개 느리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분은 안 돼. 교수님들은 50분이 안 돼요. 일단 푹 이게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40분 컷인데 40분 컷하면 10명 없을 것 같습니다. 자, IMO 금 이런 애들 있잖아. IMO 국가대표 IMO 금. 걔네들이 만약에 한 달 정도 수능 연습 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연습을 안 하겠지. 한 달 동안 재미가 없으니까. 알겠지? 눈에 보러 갑자기 구구단 대회 나가서 졸라 연습해봐라. 뭐 이렇게 두 자리에서 곱하기 두 자리에서 구구단 대회 연습해봐라. 그러면 하면 뭐 하겠지. 금방 늘겠지. 근데 하고 싶지가 않잖아 사람이. 알겠죠? 상금 1억 걸고 1억 걸어도 안 할 것 같아. 1억 걸어도 인생 퇴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 실수 2개 해면 15번 하나, 21번 하나 틀려가지고 남이 좀 92 떴다는데 병신 뭐 이러면 이제 은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이제 이게 안 돼서 그건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된다 봅니다. 쓸데없는 여기 너무 길었네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함수 f가 있고 x에 x분의 1이 있는데 x가 0보다 크대요. x 1 fx가 있고 fx가 뭐라고? x에 x분의 1승이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분은 하나네요. 0보다 큰지 작은지 따르지 않으니까 미분하는 거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ln fx 구하시는 겁니다. ln fx. 미분 바로 못해요. 이렇게 못 내립니다. 그래서 x분의 1에 ln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미분을 하십니다. 미분했더니 fx분의 f'x라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x 제곱분의 1-ln x죠. 이렇게 되니까 ln x가 2보다 클 때 얘가 2보다 크면 여기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항상 양수니까 여기가 음수가 나오게 된다고요. 알겠죠? x가 2보다 클 땐 따라서 fx가 어떻게 된다고? f'x가 0보다 작아진다. 감소하고 있다. 알겠죠?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4랑 2005 중에 2005가 더 작다. 그러니까 나랑 다는 둘 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러니까 왼쪽이 크다. 이 기호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필수예제 5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가 있고요. sin x가 있습니다. fx랑 gx를 합성시켰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뭘로 풀까? 참 쉬운 문제입니다. 참 쉬운 문제라서 그냥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냥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뭘로 풀까? 뭘로? 여기 이제 각종 테크닉들이 점철돼서 테크닉이 경연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노 테크닉으로 풀겠습니다. 노 테크닉. 깔끔하게.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서 부호가 바뀔 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해서 부호가 바뀔 때 생각해 보시면 f'x를 먼저 구해 주시면 자, 다시 y는 fx 더하기 gx인데 y 미분해서 f'x에서 gx에다가 뭘 붙인다고? g'x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 부호 변화를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테크닉으로 푸는 겁니다. 귀찮죠? 3x 제곱 더하기 6x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gx를 집어넣는 거니까 뭐가 나왔냐면 3 sin 제곱 x 6 sin x 에다가 곱해지기를 뭐가 곱해진다고? sin x를 미분한 cos x가 곱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기울기 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사실 어차피 sin x가 있었던 거에서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주기함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기함수. 어차피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거야? 0부터 1까지 1 찍고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다시 0까지 요 한 번의 주기를 계속 2파일마다 반복하겠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거기 주기상이 반복될 테니까 거기 주기상에서만 따져나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각각 언제가 0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x로 묶었더니 3 sin x로 묶었더니 1 더하기 2 sin x 더하기 2가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반복될 테니까 언제마다 반복이 되냐면 부호가 바뀌냐면 여기는 죽었다 깨도 부호가 바뀔 일이 없잖아. 맞지? 언제 부호가 바뀌어? x가 파일 때.
알겠죠? 0부터 파일 때, x가 파일 때, 파이를 지나갈 때. 사실 0도 따집시다. 0일 때. x가 2파일 때. 이럴 때 부호가 바뀌고, 코사인 같은 경우 어떻게 돼? x가 2분의 파일 때, x가 2분의 3파일 때.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런 포인트들마다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플러스였었는데, 여기는 항상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뭐가 된다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중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0에서 지나가는 거니까, 사인은 0에서 지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노테크닉으로 열심히 푸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알겠죠?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서는 뭐예요? 0에서 지나갈 때는 얘가 지금 뿔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뿔이고 마였으니까 여기는 뭐야? 결과적으로 뭐야? 마에서 뿔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파일 때도 마찬가지로 주기 똑같은 거니까 마에서 뿔로 바뀌는 건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기울기가. 그 다음 다시 파이는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건데 그 사이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으니까 역시 마에서 뿔로 바뀌는 게 맞네요. 마에서 뿔로 바뀌는 게. 알겠죠? 제가 마이너스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얘가 뿔에서 마로 바뀔 때는 2파이에서는 사인 자체가 플러스였으니까 뿔이었으니까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거고요. 알겠죠? 얘가 여기서 마에서 뿔로 바뀔 때는 2분의 3파이에서는 사인이 마였으니까 마마 뿔이니까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거네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해, 얘네 둘이 무슨 포인트? 얘네 둘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인트니까 얘들이 극대. 알겠죠? 여기가 극대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똑같이 여기들이 다 극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0파이랑 2파이는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극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 값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최대값이 뭔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재밌니? 재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테크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오니까 다 지워주면서 최대값이 극소값 중에 하나가 2가 나와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 다음 다시 0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오니까 똑같이 2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사인 2분의 파일 1이 나오니까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6까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분의 3 파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3이고 더하기 2가 되면 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가 되는 거죠. 4. 알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돼? 최대는 6이 되고 최소는 2가 돼서 최대랑 최소를 둘이 더하면 8이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내적 갈등. 또 시작이다.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는 게 제로 100입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는 게 제로 100이에요. 원래. 근데 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번에는. 이건 못 참지. 알겠죠? 요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요것만. 진짜 못 참겠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솔직히 듣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넘어가세요. 제가 진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엄청 상세하게 해드릴 건데 지금 이거는 내 실착입니다. 못 참겠어요. 씨발 못 참겠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나도 사람이야 사람. 자, y 이퀄 2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0을 지날 테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죠.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0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니까 여기가 여기 y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축이 있겠죠. 이렇게. 이게 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y 이퀄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알겠죠? 근데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가 뭐였으면 좋겠냐면 여기다가 gx를 집어넣겠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린 건 fgx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fgx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겠다는 겁니다. gx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x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고개를 꺾어서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x축이 나오겠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수트에서 배웠죠? 맞죠? 여기 어디까지? 한 칸까지. 그럼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사인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사인 그래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한 바퀴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사인 그래프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 그래프. x가 커짐에 따라서 사인 x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요. 이게 반복될 거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저기 들어가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찬찬히 해볼게요. 이걸 n축이라고 합니다만 n축을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n축의 정말 인트로 버전. 알겠죠? n축은 사실 고급 스킬인데 뭐 교육청 9번 문제 나형 이런 거 풀려고 n축을 쓰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알겠죠? 이건 n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수업 아니라고. 맞잖아. 지금 개념을 완전히 잡아주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정식으로 컴플레인 하는 거야. 남이 좀 개념 가르쳐준다고 와가지고 씨발 이상한 테크닉 알려주고 있다. 내 잘못이지. 인정. 근데 무조건 쓸모가 있으니까. 이게 일단 이걸 수업하게 된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못 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수능을 봤잖아요. 그래서 수능 28번이 나왔잖아요. 4점짜리로. 몇 분 걸려? 그게 이거 쓰면 30초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 그렇게 풀어야만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념이라고.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쭉 가요. x가 쭉 이렇게 한 바퀴 가요. 그럼 또 어떻게 된다고?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된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저까지 이만큼 올라간다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온 동안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고. 내려간 순간 어떻게 된다고? 다시 올라간다고. 다시 얘가 올라간다고. 다시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다시 여기서 일로 온다고. 이렇게. 이게 얘의 과정인 거예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보세요. 얘가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걸 반복이에요. 이렇게.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실제로 1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6이죠.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 2죠. 이게 극소이죠.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쯤에 잠깐 여기 찍었죠.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사인 x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이렇게. 그럼 그 결과가 저기 반영돼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나도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참고 있어요. 타이밍에 맞는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아끼지 않고 다 보여드리리다. 그리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때가 돼서 재밌는 걸 배워야 재미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끝까지 계속 이렇게 풀게 되었다. 영원히 이렇게 다 풀게 되었다. 이러면 졸라 재미가 없죠. 내가 인간 계산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죠?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이 없어지는 날 은퇴할 겁니다. 수능이 없어지면 이런 걸 못 쓰고 결국 이렇게 풀어야 되는 순간이 오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덕지덕지 지저분한 문제. 그러면 평생 그런 걸 풀면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은퇴할 겁니다. 물론 논술형 수능이 나오면 그때는 1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 난 논술도 수업하고 그것도 수업하니까. 알겠죠? 자, 그림같이 단면이 등변 사다리꼴 모양의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논술형 수능이여 와라. 통로의 단면에서 밑면과 등면의 길이를 모두 2m이고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설치할 때 단면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각도밖에 없죠. 각도밖에. 이해 가십니까? 각도밖에 없죠. 이 길이 2로 고정돼 있고 이 길이가 2인데 이 길이 2인데 이 각이 얼만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아무래도 예각이 좀 더 편하잖아요. 이걸 세타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이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걸 세타라고 잡으면. 근데 예각이 더 편하잖아. 이렇게 실생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한 가지가 범위입니다. 범위. 변수의 범위. 자,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면 여기는 2 사인 세타. 여기는 2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 2에다가 높이는 여기는 뭐예요? 2에다가 4 코사인 세타. 알겠죠?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2에다가 4 코사인 세타를 둘이 더한 다음 평균을 내면 가로폭의 평균이 나오는데 그 높이 2 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S 세타다. 이렇게 쓰기 쉬운데 이렇게 쓸 때 뭐라고 쓰시라고요? 꼭 세타 0부터 2분의 파일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타가 0이면 사각형이 되겠고 세타 90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쌤? 병신이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알겠죠? 그럼 넓이가 당연히 좁아지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펼치는 게 맞겠죠. 세타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그럼 물이 안 지나가잖아. 0이어도 물이 안 되잖아.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풀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흐르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단면 최대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우고 요거 마저 풀게요. 그럼 정리하시면 뭐예요?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가 됐어요? 더하기 4 사인 세타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물론 뭐 덧셈 정리 배각 공식 같은 걸로 이걸 사인 2세타로 묶을까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해봤자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4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언제 최대가 되는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최대 값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나중에 4배 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줄이면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알겠죠? 얘 최대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덧셈 정리도 잘 지어져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분하겠습니다. 미분 딱 해보니까 4 사인 세타 미분하면 4 코사인 세타 다시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4코 제곱 4코 제곱 4코 빼기 4 사 제곱 뭐로 통일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코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 빼기 c 제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c 제곱 더하기 4c 빼기 4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정말 사람을 안 도와주게 만들어왔니? 어떤 새끼가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문제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코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0부터 2파이라 그랬죠.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일 커질 때가 뭐라고? 제일 커질 때 넓이는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0도일 때 뭐가 잘못됐다. 잘못 풀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줄 났습니다. 종쳐가지고 당황해서 정줄 났어요. 미분한 놈이 0될 때 찾아야 되는 거잖아. 미분한 놈이 0될 때 찾아야 저걸 풀어서 정줄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까봐 제가 시험을 못 치는 겁니다. 못 치겠어요. 무서워서. 알겠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다.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냥 1일 때였네요. 진짜.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알겠죠? 그럼 여기 얼마? 여기가 4, 2, 가운데 3, 높이 루트 3, 3 루트 3, 2번. 알겠죠? 보통 이럴 때는 그냥 믿고 쓰는 정삼각형 뭐 이런 거. 기하학적으로 그걸 따질 수 있을까? 딱 직관적으로 3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일단 이렇게 지금 이 상태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조금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조금 작아지면 그럼 이만큼 주는 거지. 이만큼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커지면 그럼 이만큼이 넓이가 추가되고 이만큼 넓이가 감소한 셈인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죠. 뭐 기하학적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3주짜리 문제라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안 떠오릅니다. 죄송. 자, 필수 이제 7번부터 할 차례거든요. 변곡점 3문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5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번 쉬었다 바로 할게요. 칠판만 지우고 할게요. 자, 폐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와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자, fx1에서 fa1을 빼고 fa2를 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하고 요 녀석이 있는데 이거 많이들 오해하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서
감소한다는 얘기죠. A보다 더 큰 X1이 있었는데 X1보다 더 큰 X2를 때리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런 태도에서부터 수학 실력의 차이가 갈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쉬운 문제를 풀 때 그냥 대충대충 알기 시작하면 그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어지는데 쉬운 문제를 풀 때조차도 칼같이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 변화율이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이거랑 평균 변화율 감소하니까 어디로 볼록이겠어? 위로 볼록하겠죠? 아래로 볼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위로 볼록하겠죠? 이게 다른 말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평균 변화율이 감소한다는 게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이 감소한다 그랬지 누가 위로 볼록하다 그랬어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위로 볼록하면 평균 변화율이 감소해요. 평균 변화율이 감소한다고 위로 볼록하다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위로 볼록하다는 것은 이계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계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평균 변화율이 감소하는 거랑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 차이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풀 때도 제대로 풀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따지면 돼요? 보니까 그래프가 다 울룩불룩 이거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볼록성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해야 되는 거니까 2번만 위로 볼록하니까 답 2번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 돼요.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옵니다. 맞았죠? 근데 2006학년도 사관학교 이과 3번은 맞았겠죠. 대신 나중에 2023학년도 수능 30번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일단 이 그래프에서 2번이 맞는 이유는 이건 맞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 평균 변화율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감소하는 게 맞아서 이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fx가.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하지도 않고 아래로 볼록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심지어는 제가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도 평균 변화율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평균 변화율 감소하죠. 이 기울기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를 풀 때도 솔직히 2점이잖아. 이거는 옛날에 뭐 배점이 달라서 2점이고 이게 아니고 찐 2점이잖아. 찐 2점. 3번 2점. 알겠죠? 틀린 병신. 알겠지? 그렇잖아. 원래 98점이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솔직히 98점이면 개쩌는 애인데 병신 98점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98점을 리스펙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얼마나 잘하네요. 솔직히 다 맞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98점은 보통 막 70점이 98점 보면서 졸라 비웃죠. 이 새끼 2점 틀렸어. 비웃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걔가 만약에 그 70 몇 점한테 이 새끼 30번 틀렸어. 비웃신. 이랬다 어떻게 돼? 저 새끼 인성 빠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좀 웃기죠. 근데 하여튼 이럽니다. 이게 이 문제는 저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 오히려. 아시겠죠? 쉬운 거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 자, 다음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도함수의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의 케이스를 나열하시오. 이렇게 할 때 y축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y축은 x부호가 바뀌는 점이기 때문에 y축은 필요 없어요. x축만 그리고 생각해보면 극대점이 뭐예요? 극대점이 도함수가. 극대점은 증가다 감소의 극대점이니까 도함수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극대점을 찾으시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하나, 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극소는 뭐예요? 극소?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사실은 어때야 되니? 이렇게 딱 접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뚫고 지나간 게 극대 2개, 극소 2개 나오는 거고 변곡은 뭐예요? 변곡은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기울기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변곡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 3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극대, 극소, 변곡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연두색이 변곡, 파란색이 극대, 극소, 흰색이 극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변곡이 뭐라고?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기울기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거나 증가하다 감소하는 걸로 바뀌는 거라고요. 알겠죠? 도함수의 극점이 원래 함수에겐 변곡점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도함수의 극점이 원래 함수에겐 변곡점이 되는 거겠죠. 자,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간한 함수 fx가 도함수가 f'x가 ex 더하기 x 더하기 2래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 자꾸 이렇게 넘나들면 안 되는데. 자꾸 교육과정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지금 저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익숙해지니까 평소 하고 싶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꼭 참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마인드 셋이 지금 글러 먹었고요. 오늘 집에 가서 내일 다시 올 때는, 수요일 다시 올 때는 진짜 마인드 다시 정렬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올게요. 알겠죠? 근데 오늘은 지금 뭔가 멘탈이 붕괴됐네요. 자, 일단 해보시면, 이건 뭐예요? 이 F'X 이거라고 합시다. fx는 뭐가 있겠니, 그러면? 적분하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적분하면 안 돼요, 지금은.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배웠거든, 부분 적분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아직 적분 안 나갔잖아, 진도를. 근데 그냥 이건 알면 좋아요.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가 아니고, 이거를 해보면 알 수 있죠. fx에서 x, ex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재밌는 게 f'x는 어떻게 돼요? 여기 미분하면 하나도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 미분하면 한 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미분하면 안 바뀌잖아요. 여기 미분하면 또 하나 추가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 개씩 커지죠. 알겠죠? 제가 아까 그랬죠. 미적분 문제는 많은 경험이 있으면 만큼 유리하다고. 그럼 이걸 보고 부분 적분은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왠지 이거일 것 같다.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미분하면 한 개 커질 테니까. 알겠죠? 이런 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입니다. 알겠죠? 근데 당연히 부분 적분 할 줄 알아야지. 그건 가르쳐 드릴 건데 그 전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더하기 c 붙여야 되겠지만요. 알겠죠? 근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괜히 한 얘기예요. 괜히. 그러니까 이런 잡스러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기본 개념만 딱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멘탈 자꾸 풀리지.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극단. 이런 식의 멘탈이 날아간 거 극단으로 가면 무커리 수업이 됩니다. 무커리 수업. 그냥 와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 미적분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킬러 얘가 그냥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수님이 수학과 옛날에 계셨거든요. 진짜 개 멋있다 생각했어요. 아예 수업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무슨 얘기 했었니?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다가 얘기 듣다 보면 자기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필기 못하게 하고. 왜냐면 필기를 하면 이제 집중력이 깨지니까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 칠판은. 그럼 칠판 저 끝에부터 여기 끝까지 쫙 써요. 칠판 다 썼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업이 75분인데 뭐 한 60분, 50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 가요. 칠판 다 썼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은 집에 같이 못 가는 게 그 칠판 판서야 되는 걸 다시 써야 되는 거지. 여운이 남아가지고. 알겠죠? 정리해야 돼. 임진환 교수님이 이렇게 계셨었는데 중간에 카이스트 수학과를 때려치셨습니다. 왜 때려쳤는지 알아?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수학자로서 필드 메달리스트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이것도 멋있는 건데 필드 메달리스트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보다 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1년마다 한 명씩 주는데 이건 4년마다 한 명씩 주고 그 다음에 40세 넘어가면 만 40세 넘어가면 안 줘요. 그때부터는 줘봐야 어차피 머리도 더 이상 안 굴러갈 거 준다고 수학 발전에 기여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수학하는 사람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실제로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 40세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빡공하면 수학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 20세는 딱 빡공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 40세만 주기 때문에 정말 따기 힘든 상인데 이 상을 탔던 옛날 MIT 수학과 교수예요. 라고 얘기하면 수학 졸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겠잖아. 그건 이 사람 인생에 정말 별게 아닌 거였어요. 그걸 따고 학계를 때려치고 나와서 펀드를 만듭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펀드를 만드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금융상품 자체는 무슨 금융상품인지 몰라도
그 금융상품에 거래되는 걸 보고 규칙성을 찾아서 그걸 받고 거기다 베팅을 하는 펀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펀드고 그래서 거기서 연간 수익이 엄청나게 날 거 아니야. 그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이 금융상품과 상관이 없어요. 뭐 경제가 대경제가 폭락을 하든 폭등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거래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죠? 거기다 베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금융가가 아무도 없는 거야. 투자 상품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거 거래다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수학과 물리학과의 박사과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네가 뭘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이 벌립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걸 운영을 해서 헤지 펀드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뭐 펀드 매니저니까 연봉을 받을 거 아니야. 연봉이 얼마쯤 되는 거 알아? 되는 줄 알아? 3조 원입니다. 연봉, 재산 말고 연봉이 3조 원이에요. 보통 3억, 300억, 30억 이러면 아 연봉이 높네 이럴 텐데 연봉이 3조 원이다 그러면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런 건데 원래 헤지 펀드 매니저들 중에 탑 10에 드는 사람들은 조 원대 연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래 못 가. 근데 그럴 만도 하잖아. 솔직히 너 같으면 연봉이 조 원인데 오래 버티고 싶겠어? 나 같으면 1년만 하고 그만둘 것 같은데? 1년 빡 해도 1조 원을 벌었어요. 내 재산 통장 1조 원 들어있어요. 이러면 아 이제 힘들었다. 쉬자. 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상품이 실패한다든지 이래도 되잖아. 문제 없잖아. 뭐 어때요 좀. 아 1조, 2조 원 벌 수 있었는데 씨발 1조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게 그 레벨부터는 아니라니까. 어차피 1조가 있으나 2조가 있으나 인생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통 오래 못 가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막 노력해서 뭐 금융의 흐름을 잡아가지고 세상을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냥 베팅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 강의를 진짜 웃기게 제가 10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초창기에 이런 분이 계시고 나는 이분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지금 10몇 년째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연봉이 1조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새 또 연봉이 올랐어. 이게 올라가지고 10몇 년이 지나 지금 연봉이 3조 원이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탑 10에 선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제임스 사이먼스만 1, 2, 3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고 나머지는 다 10명, 9명이 매번 물갈이가 되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몇십조 원대 뭐 당연히 거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계의 거물. 예를 들면 봐봐. 수학 같은 거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번에 위상수학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체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주면 더 연구가 빠를 텐데 회사 입장에서 위상수학을 네가 연구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무도 안 해주는데 제임스 사이먼스가 너 몇 억, 너 몇 억, 너 몇 억, 너 몇 억. 알겠죠? 그래서 순수 수학은 이분이 다 먹여 살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야 자기가 필드 메달리스트인데 딱 주제 들어보면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자체 판단이 되잖아요. 원래는 재단이 따로 있고, 그럼 거기다 이제 의뢰를 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면 어느 정도 돼. 이건데 딱 보고 와 씨발 존나 중요하네. 얼마 알겠죠? 그래서 수학계에 큰 손이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수학 이분이 잘해, 내가 잘해.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분이고 먼지 같은 존재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돈은 이 사람이 많아, 내가 많아. 진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이 돼야 뭐 노력해서 따라잡자 뭐 이런 느낌인데 뭐 100대 빵이니까 정말 리얼 100, 0 뭐 이래버리니까 인간 중에 수학 누가 제일 잘함? 그러면 랭킹에 들고 돈 누가 제일 많으면 랭킹에 들고 왜 돈이 많음? 수학을 제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랭킹에 들고 미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분이 있는데 임진환 교수님도 미분기학 교수님이었거든요. 같은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미분기학 교수님 갖고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님 수업을 듣고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학기에 신청하려니까 수업이 없어진 거야. 왜? 애들 다 좋아하는 수업이었는데 이랬더니 학교를 나가셨대. 왜? 그랬더니 그 펀드를 자기도 만들겠다고 나가셨대. 그래서 그 멋있는 교수님이랑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필수 이제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을 비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급이어야지 가능한 거지. 그게 그 급은 또 안 되는 그런 경지가 있나 봅니다. 진짜 멋있는 교수님이었는데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잡 얘기가 많죠. 자 공부합시다. 이렇게 된 이 녀석이 이게 f 프라임 x라고 합니다. 함수 y는 fx의 f 뭐래?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변곡점이 10이다. 이렇게 된 거죠. 변곡점 x 좌표가 1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의 변곡점이 10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변곡점이면 어떻게 된다고? 변곡점이면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된다고요.
두 번 미웠을 때 0이라고 변곡점인 건 아니지만 변곡점이면 두 번 미웠을 때 0이라고요. 알겠죠? 자, 두 번 미분 해보겠습니다. 한번 미분 빡.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미분 빡 했더니 날아가면서 f 이게도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10 넣으면 0 나온다면서요. 10 넣으면 0 나온다 했으니까 f 이게도에다가 k 빼기 10 했더니 0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더하기 k니까. 알겠죠? 자, 근데 f 프라임 x가 이거였었으니까 f 이게도가 되는 겁니다. fx는 애초에 뭐라고?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x 더하기 3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제 0이 돼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는 거죠. 알겠지? 얘는 only 얘가 마이너스 3일 때에만 0이 됩니다. only 한 번 변곡점을 가질 뿐입니다. 알겠죠? only 한 번 변곡점을 가질 뿐이기 때문에 k가 뭐여야만 돼요? 7이어야만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끝. 아, 원래 그래프 그리는 거 할 게 되게 많은데 수학 2로 미루고, 아니 제로 200으로 미루고 우리는 도함수 활용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